지금 어떤 원칙과 어떤 기준에 따라서 6개 그룹이라면 그리고 어떻게 합종 연행할지 그게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그들이 제시하는 제3지대 가치가 어떻게 각각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예. 근데 오히려 지금 이제 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지금 제3지대를 하겠다는 이 분들이 이렇게 나와버리면 오히려 뭐 원칙이라든지 가치라든지 노선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런 거 말하면 안 돼요? 언제든지 제가 볼 때는 언제든지 예. 포기하거나 굽힐 준비는 각자가 다 돼 있다. 어느 정도는. 저는 오히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게 제일 안 돼 있는 데가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이준석 전 대표예요.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 측은 지지자가 있기 때문에 지지 그룹들이 크기 때문에 이 지지자들이 용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선뜻 손 내밀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게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페미니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포기하기가 어렵죠. 이 페미니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용인하든지 이런 쪽으로 가기는 어려운데 주요 지지 기반이 이대남이라면 그렇죠. 가기가 힘들죠. 예를 들면 예. 인터넷 커뮤니티 여론이라든지 이런 거를 포기하기가 어렵거든요. 이준석 전 대표는. 근데 류호정 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류호정 의원이 지금 예를 들면 20대 여성의 어떤 지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열광적으로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그 지지가 있긴 한데 근데 이미 류호정 의원은 그 페미니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이제 갖고 온 거에 대해서는 약간 반성문 비슷하게 지금 얘기를 했어요. 아, 그래요? 이런 이 젠더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그동안의 자신의 행보가 좀 심화시켜 온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고 앞으로는 다른 방식으로 이거를 관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거 일부 포기할 수도 있다는 전제를 이제 놓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양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도 가능하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고 그러면 요 두 사람이 일단 그렇다고 하면은 나머지 분들의 경우에 이낙연 전 대표랄지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나온 세 분의 현역 의원이랄지 이런 분들은 사실 냉정하게 얘기해서 어떤 경우에도 내가 포기할 수 없는 노선, 가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상황에서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양당의 지금 어떤 노선과 가치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금 반대하지도 않는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무슨 뭐 어떤 빅텐트라든지 통합 관련된 논의를 할 때 제가 볼 때는 여기서는 최소한 그게 어떤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고 오히려 지금 제가 볼 때 문제가 되는 거는 계산이다. 각자의 계산이다. 이해관계라든가 어떤 앞으로의 자신들이 그리는 어떤 청사진이랄지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건데 가령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스타트 지점에서 제일 이제 계산이 엇갈리는 게 이분들이 그려야 되는 최대치의 어떤 목표가 뭐냐면 첫 번째는 기호 3번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두 번째는 이 기호 3번을 받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호 3번을 받으려면 현역 의원들을 최대 확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시작하자마자 가장 스타트를 잘 끊어가지고 현역 의원을 최대 확보하고 있는 거는 현역 의원이 3명 들어가 있는 지금 이 새로운 미래입니까? 이분들이? 그러네요. 네, 새로운 미래라는 요 분들이에요. 예. 미래대연합입니다. 미래대연합. 네, 이름도 예. 다 이낙연 전 대표는 네. 지금 새로운 미래라고 하고 요 세 분들은 미래대연합이라고 하고 이 미래대연합 요 분들이 3명을 확보하고 있어서 스타트가 좋은데 요 분들이 근데 스타트가 좋은 대신에 어떤 대중적인 지지의 어떤 그릇이 크거나 뭐 앞으로 확장성이 기대되거나 그렇지는 또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낙연 전 대표가 여기에 끼게 되면 이낙연 전 대표 세력으로 갇힐 수가 있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는 약간 밀어낸 형국인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가 따로 하는 건데 예.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현역 의원은 확보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 밑으로 모이는 그림이 아니면 또 같이 자기 밑으로 모이는 그림이어야 하는데 그렇게 요구하면은 남들이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같이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그룹들도 마찬가지. 이준석 신당의 경우에는 지금 섣불리 같이 해봐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게 좋은 게 국민의힘에서 공천 못 받은 사람이 2월 달 되고 이러면 나올 수도 있는데 또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현역 의원들을 확보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습니다. 좀 기다려보면. 그렇죠. 그럼 정의당이 지금 예를 들면은 5명, 6명 만약에 이렇다고 할 때 최소한 현역 의원을 6명, 7명 확보하면은 3번이 되네. 그럼 바로 3번 되는데 그다음부터는 제3지대 내에서는 헤게모니를 갖고 내 밑으로 모여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 이제 색깔도 좀 비슷하고 국민의힘 전 대표였으니까. 그래서 그렇죠? 마무리하자면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타짜의 대사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어떻게 늑대가 개 밑으로 갑니까? 라는 식의 그러한 논의가 각자의 계산법으로 누가 먼저 늑대가 될 것이냐 그리고 늑대가 된 다음에 누가 먼저 내 밑으로 오라고 할 것이냐 요 계산을 놓고 지금
막 돌아가고 있는 요 초기 단계를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니냐. 좀 지켜봐야 되겠네. 내용을 보면요, 이 단어로도 확인되는 것 같아요. 이낙연 전 당대표는 텐트잖아요. 텐트를 치는 이유는 접기 위해서예요. 텐트를 치면 끝까지 안 가잖아요. 그렇지. 영구히 네, 접기 텐트로, 위한 텐트에서 거죠. 살 그러니까 제가 수는 볼 때는 없지. 또 다른 정치적 가능성을 보기 위해서 텐트를 치자고 얘기하는 것 일단 같고, 임시천막. 그다음에 이제 이준석 전 당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지금 지분이 제일 많다고 보는 거예요. 예. 땅을 가질 수 있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집을 그러니까 짓자. 큰 집을 지으면 자기가 주인이잖아요. 땅 가진 사람이 뭐 대장이죠. 그렇죠. 와서 예를 들어 벽돌을 알아서 갖고 와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나머지 분들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자기가 제3세력의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개소 또는 제가 볼 때는 캠핑장 소유주. 예. 그러니까 이게 예를 수수료 받겠다는 거거든요. 꽃다발. 결론적으로 수수료 받겠다는 거죠. 이분들 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텐트를 치던 예. 아니면 집을 짓던 이분들은 제가 볼 때는 수수료는 받는 거예요. 근데 수수료를 받을 어떤 자격이 되나? 이분들 현역 의원이시잖아요. 아, 현역 의원이니까. 이분들 계시면 예. 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을 그런데 짓거나 김민하 평론가 이야기대로 국민의힘에서 6, 7명만 나오면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뭐 필요 없다. 그건 나와야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나와야 정치라고 얘기하는 건 좀 나와 보자. 있는 3명과 나올 6명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6명이 나왔을 때 3명이 죽는 거지. 그러네. 3명이 계속 있으면 3명이 그 돈을 가지고 예를 들면 알았어. 땅을 산다고 내가 얼마만큼 내가 대출해 줄게. 예. 텐트를 하신다고 어떤 텐트가 필요하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과정에서 나는 최대한 수수료를 극대화시키겠다고 얘기하는 거고. 여전히 주도권은 그럼 비명 3인이 가지고 있다? 현역 의원이?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세 삼진에서는? 사람은 예. 선거가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줄어들겠죠. 그 영향력이. 그렇죠. 왜냐하면 이준석이라고 하는 지명도, 이낙연이라는 지명도가 분명히 있는데 이 세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상대적으로 지명도가 떨어지고. 또 사라졌죠, 명분도. 예를 들면 윤영찬 의원이 합류하지 않으면서 이 세 사람이 진짜 그야말로 건강한 명분을 가지고 제3지대를 만들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흠집이 나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스스로 이렇게 제3세력의 플랫폼이라고 저는 밖에 나와서 플랫폼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처음 봤어요. 어떻게 플랫폼을 얘기합니까? 자기 네.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 그 가치를 투영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플랫폼을 왔다 갔다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냥 내가 이거 가지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순간 본인들 스스로의 역할을 이렇게 좀 정리한 것 같구나 생각이 들어서 의원님, 그러니까 박 행정관님 말씀하신 게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소위 나와 있는 분들, 그러니까 장사하러 나온 느낌이라는 거잖아요. 결국 이제 떴다방이라고 우리가 늘 부르는 건데 이런 식의 떴다방 정당이 그동안 한국 정치를 굉장히 더 나쁘게 만들었던 것이 현실이거든요. 저는 류호정 의원의 경우에도 최근에 비례대표를 그만두지 않는다는 것 가지고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고 그렇죠. 오히려 허은하 의원이 배지를 버리고 나오니까 오히려 박수를 받는 대비됐죠. 이런 상황까지 온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저는 류호정 의원에 대해서 지금 뭐 페미니즘을 다시 반성하겠다, 뭐 다시 한번 해보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동안 류호정 의원이 한국 정치에 미친 해악을 봤을 때는 이분이 정치를 반성하신다면 이제 그만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반성하니까 이제는 페미니즘을 수정해서 다시 해보겠다. 이런 게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냐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양양자, 금태섭 이렇게 이제 한 그룹으로 현재 보여지는 덩어리로는 보이는데 여기는 사실은 김종인 위원장을 빼고 말할 수가 없는 관계인 거거든요. 결국에는 금태섭 전 의원을 통해 가지고 김종인 위원장이 제일 먼저 이 삼지대를 띄웠고요.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합류하고 지금 양양자 의원까지 들어오는 이제 이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양양자 의원하고는 좀 같이 갈 것 같은 내용은 이미 밝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그룹에는 김종인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지신 분이 또 합류가 돼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비명계들은 뭐 이낙연이라는 대선 주자와 비명계 그 의원들, 원내 의원들이 힘을 갖는다면은 여기는 이준석 대표의 그런 인지도와 또 김종인 위원장의 그런 뭐 전략 전술 이런 것들이 좀 믹스가 돼가지고 일합을 지금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게 다 각자 지금 당을 따로 창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이해관계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리고 지금 다 말하는 대로 어떤 플랫폼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빅텐트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 뭐 하나의 집을 만드는 게 중요하면 창당을 할 게 아니고 모두 다 모여가지고 동시에 같은 당을 창당을 해야죠. 따로따로 창당을 하면 안 되죠. 그렇겠네. 근데 심지어 지금 이낙연 전 대표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비명 상임방이 따로따로 창당하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러겠습니까? 그 그거를. 밑에 있는 사람들도 생각해 보니까 만만치가 않겠네. 그 지역구를 원하는 사람들이랄지 무슨 뭐 비례대표 순번을 원하는 사람들이랄지
그 사람들 말고도 그 사람을 따르는 측근들 중에서도 뭔가 이제 국회의원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대의를 위해 대의 명분을 위해 가지고 양당 정치 안 되니까 제3지대에서 우리가 대안을 만들어 봅시다라고 의기투합해가지고 하나의 당을 쫙 만들면은 그런 이해관계 조정이나 이런 것들도 그 틀 안에서 해결하면 되는데 각각 따로따로 만들면은 그 따로따로 만든 당에서 이미 내부에서 이런저런 계획들을 세울 텐데 그렇죠. 그 세운 걸 가지고 나중에 또 조율해야 되지 않습니까? 삼국지에서 보면은 유비관우 장비가 이게 이준석 전 대표가 맨날 삼국지 비유하니까 저도 한번 해보자면 유비관우 장비가 처음에 도원결이 짠 했을 때 네. 그 다음에는 유비관우 장비가 서로 이해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고 쭉 가다가 나중에 제갈량이 오니까 관우 장비가 텃세를 하지 않습니까? 그 상황이 반드시 벌어질 텐데 나중에 이래저래 합친다고 해도 그것이 어떻게 잘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전제를 해봐도 지금 역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따로따로 창당하는 그 속내가 뭐겠느냐. 다들 앞으로 뭔가를 주고받아야 되고 조율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예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지금 창당하는 게 지금 빨리 시동 거는 게 지금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 놓는 게 뭔가 이쪽에 유리하다라는 전제들을 각자의 계산대로 깔고 가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정치는 비즈니스가 아니거든요. 정치는 정치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념과 철학, 그렇지. 가치와 비전, 그리고 네. 공약과 정책 이걸 가지고서 이제 연대를 하거나 합당을 하거나 하는 건데 결국 김민하 평론가님 말씀대로 이렇게 당을 다 만들고 출발하면요. 집단이 움직여서 이제 서로 결합하는 관계라서 이제 기업으로 치면 이제 M&A만 가능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상대를 흡수하지 않는 한 서로 거래를 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게 어디서도 실증적으로 나오냐면 과거에도 바른미래당이라는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에도 보수와 진보 그쪽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끼리 우리 한번 그 화개장터에서 만나자. 아. 그래서 영호남을 통합하자라고 해서 한번 똑같은 실험을 했었는데 예. 그때도 바로 어떤 문제부터 나오냐면요. 당내 당직자들 있지 않습니까? 당직은 조직의 그 개선상 그렇죠. 한 자리밖에 만들 수가 없어요. 사무총장 사무총장도 한 명. 예. 그리고 국장들도 한 명. 예. 근데 이게 이질 결합을 하다 보니까 국장을 2명씩 놉니다. 그리고 아. 위원회도 공동위원장 체제로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은 어느 한쪽이 M&A를 해버리면 쉬운데 같이 동업을 하다 보니까 국장들도 2명씩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밑에 실무 직원들은 일을 해도 공동국장한테 보고를 해야 되고 그 안에서 내부 분열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속칭 이제 내부 기스라고 하는데 내부 기스가 나가지고 그 당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네. 이 합당을 통해서 이제 조율을 해야 되겠지만은 이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후보군에서도 뭐 지역구야 어느 정도 조율을 하겠지만 거의 나가면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 결국 싸움은 당직자들의 배분 지분 구조와 이제 비례대표 여기서 이제 엄청난 싸움이 일어날 그렇게 거거든요. 되겠네. 이제 예. 이 욕망을 어떻게 제어할 것이냐. 누가 어떻게 어떤 이거 권력으로 쉽지 않습니다. 네. 이거 이념과 철학으로 가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점. 제가 볼 때도 네. 합치기 어렵다고 보는 게요. 이제 하나의 사례가 좋은 사례들이 있었는데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 이제 지역구에서 상당히 많은 표를 그랬죠, 얻었었죠. 그랬죠. 호남 지역에서.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낙연이라고 하는 인물이 호남에서 지지도가 높다면 이준석이라는 인물이 영남에서 지지율이 매우 높다면 저는 그 틀로 이런 지역구를 갖다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나름대로는. 근데 그렇게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예. 그럼 말씀하신 남는 건 뭐냐? 비례 싸움이에요. 음. 6개의 덩어리가 모이면 비례 순번이 6번을 돌아갑니다. 그럼 예를 들면 예. 12번을 돌리면 그러니까 한 곳에서 한 2명밖에 안 되는 건데 그러네. 그것도 남녀예요. 아, 이게 그래요? 그러니까 요제로, 남녀니까요. 아 그렇게 돼. 예, 그러니까 예. 한 당마다 남녀 1명, 2명밖에 할 수 없는 구조인데 예. 이걸 합친다? 제가 볼 때 매우 어려운 구조가 되는 거죠. 그 누구를 앞번호 놓느냐도 네. 또 싸움이 나죠. 그렇죠. 이게 당선권이 예를 들면 한 뭐 20명씩 된다라고 하면은 괜찮은데. 그래도 할 수 있을 텐데 예. 당선권이 몇 명 되겠습니까? 5-6명 해도 사실 후한 걸 텐데 예.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겠죠. 비례 배분하는 것만 해도.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지율이 높은 정당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네. 비례를 먹으려면 예. 예를 들면 이준석 신당이 지지율이 매우 높아요. 예. 지금 한 그럼 10% 합쳐, 나온다니까. 우리가. 예. 합치면 내 세력들의 지분을 뺏기는데 그럼 그렇게 해서 내 세력이 한 그죠? 3-4명 나오는 게 낫지. 됐어 빼. 예. 우리 이제 가고 간 다음에 개문발차하겠다라고 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